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진주대첩 기념광장 복원사업의 문화재 발굴 조사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앞으로의 복원 과정은 더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분별 없는 이용으로 크게 훼손됐던 지리산 세석평전이 사람의 출입을 금지한 지 20여 년 만에 본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고유의 상록수 구상나무도 이곳에선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최근 65살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는 정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내 여당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창원시가 정의당과 정책연대에 나섰습니다. 적지 않은 한계 속에 정의당이 입법과 예산 확보의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진주대첩 기념광장 복원사업의 문화재 발굴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동안 고려토성, 또 진주외성, 진주성 남문터까지 발굴되는 큰 성과가 있었는데요. 앞으로의 복원 과정은 더 신중하고 철저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의 배수로 발굴, 고려시대의 토성 발굴, 조선시대의 진주외성 발굴, 최근엔 진주외성 남문 추정지까지 발견되면서 진주대첩 광장 조성터는 진주 역사를 시대별로 담고 있는 문화재의 보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조규일 진주시장은 현장을 방문해 이곳이 남문으로 확정되면 우선적으로 복원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남문이라면 앞과 옆쪽에 옹벽의 존재를 확인해야 하는 데다 옛 진주 성도를 보면 더 동쪽의 위치도 추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촉성문과 공북문의 경우에 검증을 거치지 않음으로 해서 결국 서울에 있는 특정한 문의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서 복원하는 정체성 부분에서 논란의 여지를 남겼고, 또 촉성문 앞 차도인 농계로의 발굴 여부와 남강 백사장 복원 여부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의 요구입니다. 진주문화원이 있던 자리입니다. 문화재를 보호해야 될 기관이 오히려 문화재를 파괴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그대로 놔둬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진주시는 진주대첩 기념광장 발굴 작업이 오는 8월 마무리되지만 진주 성내 유적지 조사 작업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면서 추가 발굴의 여지는 남겼습니다. 가을 말에 시작돼서 그러니까 11월 달 정도 되면 결과가 나오고요. 여기가 뭐 어떤 유적지다 이렇게 했을 때는 또 정밀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복원하는 거기 때문에 장기간 표류해온 복원 사업을 서둘러 완공해야 한다는 목표와 여론에 밀려 엉터리 진주성 복원이 됐다는 논란이 다시 일지 않도록 진주시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8, 90년대 무분별한 야영과 군사시설로 파괴됐던 지리산 세석평전이 자연의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 복원 사업과 함께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자 생태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준석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해발 1,500m에서 1,700m 사이 고산지대에 더 넓은 평원이 펼쳐집니다. 지리산 세석평전입니다. 초록의 구상나무 사이로 털진달래가 연분홍 꽃을 피웠습니다. 10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세석평전은 물이 많고 땅도 비옥해 수많은 동식물들의 터전입니다. 세석에 딱 서면 쫙 펼쳐 있는 그것이 꼭 산이면서도 무슨 바다를 보는 것 같은 마음이 후련한 그런 게 있습니다. 오울에야 피는 진달래꽃, 뒤이어 피는 철쭉, 그리고 구상나무가 어우러진 이곳 세석평전의 이전의 모습은 어땠는지 되돌아봤습니다. 수많은 텐트와 인파가 점령한 세석평전. 나무와 풀은 베어졌고 땅까지 파헤쳐진 산림은 아예 야영장이 돼버렸습니다. 여기에다 적군이 침투할 수 있다며 국방부는 지난 91년 벙커와 참호, 철조망 등의 군사시설까지 설치했습니다. 무분별한 야영과 군사시설로 속살까지 다친 세석평전의 복원 사업이 시작된 건 1995년. 토양을 보충해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고 군사시설은 걷어냈습니다. 무엇보다 치사와 야영은 물론 탐방객들의 출입을 아예 금지했습니다. 사람의 접근을 막은 지 20여 년.
다행스럽게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서서히 회복하고 있지만 훼손이 심했던 탓에 속도는 더딥니다. 식생보다 더 원천 그 지형이 완전 훼손되었기 때문에 복원하기도 참 힘들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곳이. 아고산 생태계의 보고인 지리산 세석평전. 생태계가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이 더 걸릴 전망이어서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현재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이 빗방울은 오전 중에 그치지만 오후부터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겠는데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의 양은 5mm 내외로 매우 적어서 건조한 날씨는 계속 지속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올랐지만 여전히 일교차가 큽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15도, 진주는 14도를 보이는데요. 낮에는 창원 24도, 진주 25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대기질은 양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밀양이 15도, 양산은 16도에서 시작하는데요. 낮에는 밀양 26도, 함안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3도, 산청 13도, 합천 14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대체로 25도에서 27도 분포를 보이며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오늘 동해남부 전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창원시 시내버스 7개 산호조가 내일 파업을 결의한 가운데 오늘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마지막 조정회의가 열려 막판 타협을 이룰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 10일 1차 조정회의에서 입장차만 확인한 7개 시내버스 노사는 오늘 오후 4시부터 최종 합의안 도출을 시도하고 결렬될 경우 내일 오전 4시부터 파업에 돌입합니다. 한국노총 자동차노련 산하의 이들 7개 노조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에 따른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65살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는 정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갑자기 속도를 올려 인도를 향해 돌진합니다. 차는 인도에 앉아 쉬거나 걷고 있던 사람들을 그대로 덮칩니다. 어제 앉아서 여기서 저쪽에 앉아있는데 바로 요 정도 놔두고 차가 섰어요. 그제 낮 12시 40분쯤 양산 통도사 입구에서 75살 김모 씨가 몰던 차에 치여 5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해 11월엔 창원에서 80살 강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병원으로 돌진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차는 병원 승강기에 박혔는데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이 같은 65살 이상 고령 운전자들에 의한 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2만 200여 건에서 5년 사이 9,700여 건 이상 급증했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는 최근 3년간 평균 2%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력, 청력 등 신체적 요인이 안 좋기 때문에 운전 시에 인지한다든지 판단 시에 사고 위험성이 발생했을 때 판단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자체와 정부가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자체는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비 혜택을 줘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는데 정책 시행 이후 사고 비율도 줄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7년 35명에서 2018년 18명으로 49%를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체계 손질 등 지역의 열악한 교통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에선 면허를 반납한 65살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교통비를 일부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이달 도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지역 내 여당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창원시가 정의당과 정책연대에 나섰습니다. 적지 않은 한계 속에 정의당이 입법과 예산 확보에 역할을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장영 기자입니다. 창원시와 정의당 경남도당의 첫 정책협의회입니다. 창원시장과 간부 공무원 10여 명이 배석했습니다. 창원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여야를 떠난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조선산업, 기계산업, 자동차 부품산업 다 어려워서 정말 어려워져 있고 그 과정에 주요 정당들의 도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정의당은 창원시와의 정책 협의는 처음이라며 국회와 대정부 교두보 역할을 약속했습니다. 고용위기 지역 추가 지정을 위한 재추진 시기와 전략을 창원시와 긴밀히 좀 협의해서 창원의 경제를 다시 한번 일으키는데 함께 협력하도록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와 정의당은 성산구 고용산업 위기지역 추가 지정과 특례시 입법화 공조를 약속했습니다. 창원사랑 상품권 확대 발행은 TF팀을 구성하기로 했고 노동자 자급복 공동세탁소 설치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부터 듣기로 했습니다. 올해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 확보는 양측이 한 라인을 통해 수시로 전략을 마련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계는 원내 6석인 정의당만으로는 창원시가 원하는 입법과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특례시 입법을 처리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정의당 의원은 없습니다. 여영국 의원은 당선 이후 창원 출신 국회의원들과 정책협의는커녕 상견례조차 못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시장을 선택한 창원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번 정책연대로 정의당에 대한 창원시의 기대감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내년부터 국제해사기구 IMO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 선박의 신규 발주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대형 조선사가 친환경 선박 건조를 위해 자체 기술 개발에 나섰습니다.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첫 LNG 연료 추진선입니다. 11만 3천 톤급의 중형 유조선으로 자체 기술인 LNG 연료 공급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디젤류에 비해 배기가스를 최대 99%까지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선박입니다. 또 고가의 저유황유를 사용하는 선박보다 경제성도 높습니다. 스마트 기술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LNG 연료 공급 시스템의 안정성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건조된 LNG 연료 추진선은 이미 네덜란드 항구에서 연료 공급을 마치고 본격 운항에 들어갔습니다. LNG 운반선, LNG 연료 추진선까지 LNG 밸류 체인 전반에 해당되는 제품에 대한 건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2020년부터 반려하는 환경 규제에 대응하여 대우조선해양도 LNG 연료 공급 시스템을 개발해 미국 조선소에 기술 제공을 마친 상태입니다. 해운 역사상 가장 강력하다는 IMO의 황산화물 배출 규제 적용이 내년부터 의무화됩니다. 이 때문에 2025년까지 새로 발주되는 세계 선박 시장의 60.3%, 즉 10대 중 6대는 LNG 연료 추진선 시장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대형 조선사가 친환경 선박 자체 제작 기술로 경쟁력을 높이면서 중소기업들이 참여하는 관련 기자재 시장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앞두고 지난 자료들을 들춰보고 있습니다. 퇴임 직후인 2008년 3월 노 전 대통령은 김해 화포천을 찾아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생태 하천 조성의 시작이었죠. 퇴임 100일이 되는 날에는 방문객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다시 보는 경남에 담았습니다. 한번 어쨌든 우리 마을 사람들 손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번 해보고. 근데 마을도 인구가 너무 적으니까 뭐 직장 가버리고 농사 짓고 동네가 국방으로 가지고
동네 지금 국밥 있나? 손님 그거 와서 먹자 하지 뭐. 안 되긴 뭐 안 돼. 다음에 하시죠. 우리 뭐 지도 백수고 나도 백수인데. 있는 게 날인데 뭐. 백수끼리 아니 있는 게 날이 아니고 먹고 오시는 그런 것이지. 저기 그 소감이 어떠시냐고요? 개인 100일인데 할 짓 아닙니다. 만난 지 되길도 아니고. 이게 우선 그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은 쉬고 싶죠. 그리고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정리하는 데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색, 좀 고상합니다. 그죠? 안 어울리게. 사색도 좀 하고 싶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들어와서 휴식하고, 사색하고, 경험과 생각을 정리해서 글로 한번 정리해보고 싶었죠. 근데 게을러서 하겠는가, 그게 제일 걱정이었는데, 와서 보니까 손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요.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평일은 3, 4천, 휴일은 10,000명. 어떤 날은 최고로 많이 온 날은 20,000명. 제가 여기 인사하러 나오는 거 제일 많이 나온 날은 11번. 뭐 이러나 저러나 고민인데 시간이 흐르면은 그 마당 크기에 맞게 손님이 오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하여튼 다 해놨는데 안 오시면 그만이죠.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집을 아름답게 지었어요. 내고장 소식입니다. 제21회 의령군 장애인 한마음 축제가 오늘 오전 11시 의령군 서동 생활공원에서 열립니다. 남해군 SNS 알림이단 위촉식과 문화체험 활동이 오늘 오전 11시 30분 남해군 이순신 순국공원에서 진행됩니다. 서부경남 KTX 해인사역 유치를 위한 공동추진위원회 간담회가 오늘 오후 3시 거창군청에서 개최됩니다. 경상남도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거제 대명 리조트에서 열립니다. 경남 학생 인권 조례안을 심의할 도의회 임시회가 오늘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4일까지 이어집니다. 도민의 이목이 쏠려 있는 학생 인권 조례안에 대한 교육위원회 심사는 내일과 모레 이틀간 진행되는데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어 통과 여부를 예단하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임시회 첫날인 오늘은 본회의를 마친 뒤 도교육청과 찬성 측 단체 대표 그리고 학생 인권 조례 반대 측 대표 5명씩 양쪽으로 나눠 조례안 심의를 앞둔 전체 도의원들을 상대로 의견 개진과 질의 답변 시간을 차례로 가질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종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진주에 있는 경남 혁신도시의 경우 수영장과 공연장, 도서관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 문화도서관을 2021년까지 충무 공동에 건립할 예정이며 이미 개교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외에 내년 3월에는 중학교를 개교합니다. 또 봉사활동과 더불어 진주 역사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가 진주역사관 건립추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진주역사관 건립추진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등 13명이 위원으로 참여해 역사관의 역할과 전시 구성, 자료 수집, 연구활동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합니다. 진주역사관 건립은 조규일 진주시장의 공약 사업으로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건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이 최근 거창의 한국 승강기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교육부가 예산 부당 집행과 임용 비리 혐의 등으로 승강기대학을 고발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승강기대학 실태 조사를 벌여 학교법인 재산관리 부당, 수용용 재산 매입 계약금 미환수, 부당한 교원 임용 등의 비리 혐의를 지적했습니다.
거제와 통영노동단체가 창원지법 통영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판결과 관련해 완벽한 면죄부를 주는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며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노동자가 목숨을 빼앗겨도 기업의 최고 경영자는 어떠한 책임으로부터도 자유로운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라며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결국 삼성중공업에 면죄부를 주는데 법원과 함께 공모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